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의 무병장수를 책임지는 장수연구소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병원에 가도 뚜렷한 병명은 없는데 여기저기 몸이 쑤시고 왠지 모르게 항상 피곤하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자고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은 무겁고 오후만 되면 집중력이 뚝 떨어져 꾸벅꾸벅 졸게 되는 날이 많아지셨나요? 피부에는 자꾸 원인 모를 붉은 반점이나 가려움증이 생기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다면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딱 15분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불편한 증상들에 숨겨진 진짜 원인과 병원에 가지 않고도 내 몸을 되살릴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몸속에 소리 없는 암살자, 만성염증에 관한 것입니다. 암, 치매, 심장병, 당뇨, 고혈압, 관절염.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이 모든 병의 시작점에 바로 만성염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로 2022년 겨울 경상북도 포항시에 거주하시던 72살 박철민 어르신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하던 분이셨습니다. 흔한 감기 한번 앓지 않고 주변에서는 모두 천하장사라고 불렀죠. 그런데 7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게 굳어 주먹이 잘 쥐어지지 않았고 무릎이 시큰거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고역이 되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동네 병원에서 물리치료만 받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쓰러져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 3개 중 2개가 거의 막혀버린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료진은 혈관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고 혈액 검사에서 초미암성 CRP, 즉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의 10배를 훌쩍 넘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몸속에 오랫동안 염증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이 혈관을 태우고 심장까지 덮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들어 생긴 병이 아닙니다. 박 어르신과 가족들은 평생 건강했던 분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박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몸속에서도 아무런 증상 없이 염증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보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보고 계신 분은 없으실까요?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역과 가까운 곳의 사연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버튼을 누르시고 누구보다 먼저 무병장수하는 삶 시작해 보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지긋지긋한 염증은 왜 생기는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 염증의 불을 끌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5가지로 나누어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염증은 우리 몸의 화재 경보기이자 소방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염증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염증은 외부의 적,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아주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면역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손을 베이면 상처 주위가 빨갛게 붓고
열이 나면서 아프죠. 이것이 바로 급성염증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상처 부위로 달려가 세균과 싸우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 화재 경보기가 꺼지듯 염증 반응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문제는 이 화재 경보기가 꺼지지 않고 아주 약하게, 하지만 오랫동안 계속 울리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은 급성염증처럼 통증이 심하거나 눈에 띄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2023년 발표한 논문에서 만성염증을 모든 질병의 어머니라고 규정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혼란에 빠져 정상세포까지 적으로 오인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혈관벽에 상처를 내면 동맥경화와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이 커집니다. 췌장세포를 공격하면 인슐린 기능이 망가져 당뇨병이 생기고, 뇌세포를 공격하면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며 정상세포의 DNA를 손상시켜 암세포로 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사망 원인의 50% 이상이 만성염증과 관련된 질병이라고 하니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지요. 두 번째, 만성염증을 부르는 최악의 주범은 바로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식사로 먹는 흰빵, 점심 식사 후 마시는 달콤한 믹스커피, 출출할 때 간식으로 먹는 과자와 아이스크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속 염증의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즉 흰쌀, 흰 밀가루, 설탕처럼 가공 과정을 거쳐 섬유질과 영양소가 모두 제거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즉시 아주 빠른 속도로 혈당을 치솟게 만듭니다. 이렇게 급격히 올라간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 몸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염증 물질, 사이토카인이 함께 뿜어져 나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가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매일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한 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만성염증 수치가 평균 60% 이상 높았으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거주하시는 66살 이영희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빵과 떡을 무척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아침은 늘 식빵에 잼을 발라 드셨고, 점심 후에는 동네 친구분들과 떡집에 들러 떡볶이나 인절미를 즐겨 드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저녁을 드시고 나서도 꼭 달콤한 과일이나 과자를 입에 달고 사셨죠. 처음에는 그저 입맛이 당기는 대로 먹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순을 넘어서면서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무릎과 허리가 쑤셨고, 자고 일어나도 손발이 퉁퉁 부어 있기 일쑤였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의사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당뇨전 단계 진단을 받게 되었고, 염증 수치인 CRP 역시 위험 수준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이영희 어르신은 의사의 권유에 따라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를 흰식빵 대신 통곡물과 채소를 듬뿍 넣은 샐러드로 바꿨습니다.
간식으로 먹던 빵과 떡은 모두 끊고 대신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무가당 요거트를 드셨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자리를 나물 반찬과 두부, 생선으로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입에서 단맛이 당겨 힘들었지만 딱 3달만 참아보자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한 달 뒤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긋지긋하던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아침마다 퉁퉁 붓던 얼굴과 손발의 부기도 쏙 빠졌습니다. 3달 뒤 병원을 다시 찾은 이 어르신은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듣게 됩니다. 공복 혈당은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 염증 수치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영희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달고 살았던 빵과 떡을 끊으니 통증과 병이 함께 끊어졌어요. 이제야 몸이 가벼워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3번째, 염증을 키운 또 다른 공범은 가공식품과 나쁜 지방입니다. 우리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자주 먹는 햄, 소시지, 라면, 냉동 만두와 같은 가공식품에는 맛과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수많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또한 바삭한 식감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쇼트닝이나 마가린, 그리고 옥수수 기름, 콩기름, 해바라기씨유에 많이 포함된 오메가6 지방산은 우리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주범입니다. 물론 오메가6도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산이지만 문제는 현대인의 식단이 염증을 억제하는 오메가3 지방산에 비해 오메가6를 20배 이상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내과학회지에 실린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6와 오메가3의 섭취 비율이 불균형할수록 체내 염증 반응이 격렬해지며 이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의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할 때는 오메가6 함량이 높은 식용유 사용을 줄이고 대신 발연점이 높아 안정적인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억제하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 들기름, 아마씨를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우리 몸의 염증 균형을 맞추는 핵심 열쇠입니다. 4번째, 염증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소방수는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활성산소라는 유해 물질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켜 염증을 유발하는 주범인데 바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고마운 존재가 바로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항산화 영양소는 약국에서 파는 비싼 영양제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와 과일 속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 블루베리의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당근의 주황색을 내는 베타카로틴, 브로콜리와 케일에 풍부한 설포라판 등은 모두 강력한 천연 항염증제 역할을 합니다. 존스 홉킨스의 의과대학 연구팀은 매일 5가지 색깔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체내 염증 수치를 현저히 낮출 수 있으며 특히 십자화과 채소, 즉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등은 염증 유발 물질의 활성을 차단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마늘에 풍부한 알리신 성분과 생강의 진저롤, 강황의 커큐민 성분, 역시 인류가
수천 년간 사용해 온 천연 항생제이자 한겸증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식탁을 무지개처럼 화려한 색깔의 채소와 향신료로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5번째, 염증을 청소하는 최고의 습관은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도 잠이 부족하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쌓인 염증, 물질과 노폐물을 청소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대청소 시간을 갖습니다. 특히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뇌에서는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뇌세포 사이에 쌓인 독성 단백질을 씻어내는데 이는 치매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매슈 워커 교수는 하룻밤만 잠을 제대로 못 자도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급격히 치솟고 면역세포의 기능이 70%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운동 역시 염증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흔히 운동을 하면 근육통이 생겨 염증이 심해진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급성 염증 반응일 뿐입니다. 규칙적인 중강도 운동, 예를 들어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씩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지방을 태우고 혈당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전신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더라도 오늘 저녁 식사 후 가볍게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조용히 파괴하는 만성 염증은 암, 치매, 심장병 등 모든 중증 질환의 뿌리입니다. 이 염증의 불길을 키우는 최악의 습관은 바로 설탕과 흰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가공식품과 나쁜 지방을 즐겨 먹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염증의 불을 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식탁을 무지개색 채소와 과일로 채우고 충분히 잠을 자고 규칙적으로 걷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건강의 진리는 언제나 가장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건강은 절대 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얼마나 잘 자느냐 하는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100세 건강의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버튼을 누르시고 누구보다 먼저 무병장수하는 삶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무병장수 장수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연구소였습니다.